우리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한테는 파시스트 그러면 그게 느낌이 안 오지만 특히 쟤들한테 파시스트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유럽을 1930년대, 40년대 유럽을 가보자고요. 각국에 다 파시즘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대륙 쪽을 보자고요. 대륙 쪽 보면 프랑스, 그 잘난 프랑스. 나치에 대항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위쪽 절반, 북쪽 절반은 나치의 직할지였고, 남쪽 절반은 나치의 괴뢰 정부, 비시 정부였고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파시즘이었고요. 오스트리아 파시즘. 오스트리아 파시즘이 독일 파시즘보다 빠릅니다. 먼저 시작됐어요. 웬만한 데는 다 파시즘이요.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코, 거기는 아주 제대로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좌파를 무찌른 다음에 국제 정세 2차 세계대전 때 노선에서는 완전히 나치 독일을 배반해버리고 중립을 딱 지켜서 지브롤터 해협을 보호를 했죠. 거기가 희한한데요. 그 다음에 핀란드, 거기는 소련이랑 싸우려고 나치랑 손잡았고요. 노르웨이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굉장히 친나치였을까. 스웨덴 친나치였고. 그러니까 유럽사를 보면 전부 파시스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파시즘의 대두, 1920년대, 30년대 파시즘의 대두에 대해서 영국이나 미국은 어떤 관점이었냐? 그럼 반공하려면 저런 애들이 정권 잡아야 돼. 그 히틀러 같은 애들이.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세프 케네디.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금주령 때 금주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술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아마 아이리시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의 주목을 아이리시 갱단이 잡고 있을 때요. 1910년, 20년 이럴 때는 아이리시니까 이제 위스키 잘 만들어서 파는데 일조했겠죠. 그래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 출마했을 때 거기에 엄청난 정치 헌금을 해서 주영 미국 대사로 나갔다고요. 이 전직 사업가가, 전직 술장자가. 그래가지고 이 주영 대사인데 이 사람이나 그 당시 미국의 그 언저리의 지식인들 입장이 그거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한번 청소를 해야 독일 공산화를 막지 뭐 이래서 히틀러를 상당히 키워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참사가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면 1939년 뮌헨 사건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1939년 뮌헨 조약이 뭐냐면 히틀러를 키워주려고 히틀러의 38년이구나. 히틀러의 그 전쟁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민주주의국가 체코를 히틀러가 회쳐서 회를 쳐갖고 잘라갖고 병탄할 수 있도록 갖다 바쳤어요. 영국, 프랑스가. 미국은 뒤에서 뒷짐지고 이러고 있었고. 이게 38년 사건인가 그래요. 그래서 서양 현대사에서 뮌헨하이트 그러면 벨도 원칙도 척추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원칙한 그런 평화주의자 이런 걸 가리킬 때 뮌헨하이트라고 부릅니다. 뮌헨 것들 이렇게.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파시스트라고 딱 이름을 평하는 순간 현대 문명과 서방 국가의 그 흑역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시스트라는 한 단어에. 그래서 우리는 현대 문명과 서방 국가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한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주의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서방과 현대 문명은 백인 우월주의에 바탕을 해서 백인들이 다른 인종들을 식민지 혹은 노예로 지배하면서 만들고 운영해온 그러한 빌어먹을 놈의 문명이다. 파시스트에도 과거에 대한 죄책감, 인종주의자에도 죄책감, 기후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후변화는 결국 뭐냐면 현대문명과 CO2 그 자체가 죄악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벌레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소고기도 먹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CO2 많이 발생하니까 똥오줌으로. 그 다음에 성차별주의자 이것도 죄책감이에요. 너희 남성, 너희 백인, 너희가 지금 이 빌어먹을 놈의 성차별적 문화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젠더를 개무시하고 인간을 타고 날 때부터의 남자네 여자네 그거 하나로 인간을 딱 규정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문화를 너희가 만든 거야. 이런 식이에요, 걔들.
선거 자유 억압자. 이게 저거죠. 야, 니들 말이야. 선거제도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서 말이지. 가서 미리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날 공휴일도 아니고 일하고 가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너 60년대, 70년대, 50년대, 40년대, 30년대는 무슨 짓 했어? 흑인들이 나 선거, 투표인 등록하러 가려면 끌어내다가 매 때리고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잖아. 그게 미시시피 린치 사건 아닙니까? 1960년대. 너희는 선거 자유를 억압해온 놈들 아니야. 너희들끼리만 선거하자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과거에 빗대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이 죄책감을 집어넣는 거야. 쟤들 게임이 그게요. 여기서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친일파. 그다음에 민족 평화를 방해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5.18 학살자. 제주 4.3 학살자. 이런 식으로 죄책감 밀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봉기 혹은 저는 정치학적 기술적 용어로는 무장폭동인데 거기 무장폭동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꼭 가치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장폭동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무장폭동. 전 그래서 광주는 무장폭동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치학적 기술적 탈가치적. 그러니까 저보고 뭐 광주 모독했다고 욕하지들 마세요. 어쨌거나 거기서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야 거기 말이야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선제 발표하고 헬기로 과학 기총소사하고 그 증명도 안 된 얘기거든요. 뭐 그리고 어디서 유골 나왔다 해서 천지 사방 파헤치고 증명도 안 된 헛소문 믿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주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는 그럴 수 있어. 죄책감 안 가집니다. 전혀. 무슨 죄책감 있어?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거지. 4.3, 그 4.3은 남로당 폭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건 확실히 그거 맞죠. 그걸 가지고 왜 갑자기 무슨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는 건 민족이 다른 민족끼리 잡아 죽인 거, 종교가 다른 집단끼리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4.3을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제주도에서 뭐 양순한 그냥 양민이 공산당의 그거에 의해서 처음에 촉발됐다는 건 싹 지워버리고 뒤에 펼쳐진 일만 얘기하는 거죠. 양민이 미군에 의해서 미군 지도에 의해서 실제로는 죽어나갔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 제노사이드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여기도 보면은 가만히 이 로직을 보면 죄책감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너는 머리도 나쁘냐? 너는 도덕심도 없냐?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참여할 때 그때 너가 개념적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귀에다 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돌리는 거예요. 죄책감 세뇌죠. 똑같아요. 내러티브가 작동하는 방식은 죄책감이란 방식은. 자, 이 두 개가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 빨간 쪽을 이제 밀어붙이는 애들은 저희 용어로 하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늪, 그 다음에 워크레프트, L. 그러니까 깨자좀. 글로벌리스트, 워싱턴 정치기득권, 깨자좀 복합체죠. 그래서 결국 정책적으로는 이게 국경 해체냐, 국경 보호냐, 이민관리 해체냐, 이민관리 강화냐,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대책이냐, 돈 찍어 뿌리기냐, 그 다음에 국가, 정부, 정당이 나서서 이런 깨자점 세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선거제도를 그래도 그 제대로 해서 좀 엄정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무나 막하게 할 거냐. 중국을 살려주는 정책을 할 거냐 중국에 맞서서 중국을 길들이는 정책, 순치하는 정책을 할 거냐. 중동을 안정화시킬 거냐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중국 앞마당으로 내줄 거냐. 뭐 이런 거가 전부 다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미국과 서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사상 문화의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모스 진영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한국이죠. 근데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걱정 안 하죠. 왜냐면 큰 차원에서 이게 이기니까 한국도 어디 많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 동안 우리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짜증나니까 문제죠. 한국은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지금 국면에서 인류를 좋게 만들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한국이 지금 이겨놓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뭐가 좋으냐면 이게 북한 자유안이 뭐 이런 거랑 다 맞물려 가지고 이 보스 가치 체계가 전 세계로 급속 확산되는 그 한국이 증폭기 역할을 해요. 한국은 항상 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했어요. 증폭기 역할을. value amplifier. 현대 문명의 가치를 따라서 독립해야 된다라는 노선을 증폭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한 게 한국인이에요. 3.1운동. 다른 나라 운동들 보세요. 그렇게 명확하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그 다음에 야, 너희 빨갱이들 말이야. 너희 스탈린 모택동 말이지. 너희 그 군사 침공위에서 공산 체제를 막 수출하려 그래? 그거 안 돼. 라는 거를 그거 안 돼라는 메시지를 증폭해서 물리적으로 증명해낸 게 누구냐? 한국인이에요. 남침격퇴. 그 다음에 야, 어차피 같으니 뭐니 해서 세계시장에 대충 형성됐잖아. 세계 절반쯤에서. 그럼 이 세계시장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수출경제 만들면 되게 먹고 살아. 이 명제를 현실로서 증폭해낸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 게 누구냐. 한국이네요. 한국은 value amplifier입니다. value 자체를 define하는 힘은 없어요. 특히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는 이미 define 돼 있어요. 이미 정리돼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 때부터 정리돼 있었고요. 그 영국의 1688 명예혁명 때 정리됐고요. 산업혁명으로 정리됐고요. 미국 독립으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정립됐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 어느 정도 정립되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면서 정립됐고요. 그 다음에 냉전 대립과 그 동구 소련권의 해체에 의해서 정립된 겁니다. 가치 자체는 정립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고급화되는데 이 고급화된 버전을 누가 증폭해서 세계에다 대고 떠들 거냐. 누가 증폭해서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 거냐. 한국이에요. 그게. 그 역할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저들은 거품이고 우리는 참 바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 별것도 없는데 조국이든 코어모든 까고 보면 별 볼 일 없거든요. 평양이든 베이징이든 까고 보면 별 힘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눌려갖고 이러고 지내니 우리 바보라는 소리가 들죠. 2009년 이전의 현대문명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잡은 거예요. 뭐 삼성 싫어하시면 아이폰 기점 잡으세요. 2007년. 그 이전의 현대문명은 매스미디어 독재 권력과 획일적 인터넷 게시판의 시대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획일적이에요. 특히 한국과 같은 데는. 시소 게시판 운영자의 그 노선과 틀린 소리 하면은 해우소로 처박히고 강제 퇴출당하고 벌점 먹고 징계당해요. 매스미디어 독재 권력과 획일적 게시판의 시대예요. 2009년까지는. 스마트폰 이후에 개인 소통 테크놀로지가 된 거예요. 이게 개인 소통. 그리고 그를 이용한 컨텐츠. 이 개인 소통 기술과 이를 이용한 컨텐츠가 없으면요. 현대문명은 개돼지 양산 공장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가족 관계도 끊고 뭣도 끊고 해서 이게 원자로 만들어요. 시장 속에서 떠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원자로 만드는데 인간이 유대가 끊기고 원자화되면 어디서 도덕이고 뭐 이런 걸 배울 틈이 없어요. 현대문명이 개인 소통 테크놀로지 및 그를 이용한 양질의 콘텐츠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인간의식의 기본값이 깨좌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그 기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개인 소통에 기반한 콘텐츠 잘 만들기만 하면 돼요. 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남이 이승만 대통령의 호죠.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남이키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에 바쳐지는 유일한 기념관이다.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아주 많지 않지만 문서 7,500개 실려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좋은 글들, 우리 쪽 관점에서 잘 정리된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키 백과나 특히 나무 위키 같은 좌파스러운 관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는 노력들이거든요. 여기 앞으로 이제 붙이고 싶은 거는 돈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든 과목의 교과서 교수 자료, 그 다음에 참고서 단행본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키워드를 넣으면 앞뒤로 뭐 띄어쓰기 기준 20개, 앞에서 띄어쓰기 20개, 한 문단, 뒤로 한 문단. 이 정도는 보여줘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비영리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지적재산권 관리. 그런 게 나와야, 예를 들어서 김일성 넣어보니까 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교수 자료에 578번이 나왔는데 전부 좋은 문맥에서 나왔다. 박정희 넣어보니까 200번이 나왔는데 전부 욕하는 문맥에서 나왔다. 그래야 우리가 전교조 교육이 애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컨텐츠예요. 이런 게. 이거 하려면 한 1억 5천 뭐 2억 듭니다. 이게 전부 다 모아서 하려면. 또 교과서 교수 자료 참고서 바뀔 때마다 또 해야 되니까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그 정도 가격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뭐 전교조랑 싸움을 하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파는 바보다.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게 가만 내버려 두면, 컨텐츠 좋은 거 안 만들고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게 사람이 이 개돼지화된 깨자좀이 돼요. 이 문명의 성격이 그래요. 전부 다 원자적 외톨이니까 시장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유대나 인간 경험을 못 하거든. 약화된다고요. 그 대신에 좋은 콘텐츠만 만들면 스마트폰 타고 많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리서치하고 자기가 뒤지고 확인해보고 이런 습속이 한번 만들어지면 세뇌가 그 다음엔 안 들어가. 그 문화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우파가 좀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니까 우리가 뭘 추진해 볼 수 있냐면 개인화된 민초. 이거 제가 다 만든 단어예요. 이거 민초화된 개인. individual grassroots. 이게 원래는 그전에는 이게 뜨거운 얼음과 같이 형용모순. 그걸 이제 논리학에서는 형용모순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옥시모론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얼음이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는 이게 민초는 집단이고 개인은 개인이니까 개인화된 민초 이런 말 못 붙여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엮일 수가 있으니까 민초가 한 명 한 명이 개인이고 개인이 민초의 멤버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된 민초 혹은 민초화된 개인이죠. grassroots individual 혹은 individual grassroots.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조직 만들기만 하면 돼요. 개민 조직, 개인화된 민초 조직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보 탈출을 위한 두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CC고 다른 하나는 FF입니다. CC는 뭐냐? 소통과 컨텐츠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 기반 만들어야 된다. 우리 영역. 인간은 언어와 상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어와 상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거를 쟤들은 잘 알아요.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 너무 성공한 나머지 잘 살아보세요. 너무 취한 나머지 잘 살면 다 돼. 그리고 타락을 해버린 거야. 언어와 상징의 중요성을 몰라. 바보 우파죠. 두 번째는 뭐냐면 FF. 이거는 자유시민의 조직화된 전선. Free Citizens Front예요. 이 두 개를 만들어내면 쟤들은 그냥 거품이에요. 거품. 이걸 우리가 못 만들어서 쟤들한테 저 거품 밑에 눌려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좌파는 거품, 우파는 바보. 8월 11일 날 한미 양북에 걸쳐서 두 명의 좌파 거물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